정유라 씨 집에 침투했던 강도의 범행이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일단 가장 큰 의문점이 왜 강도를 하면서 어딘가 전화를 왜 했느냐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배후설까지 나왔었죠. 예. 누군가 정유라 씨가 법정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배우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와서 경찰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한이 처음에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집에 침입을 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택배기사라고 위장을 해서 경비원을 위협을 해서 6층에 있는 그 정유라 씨 집까지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보모가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기사인 줄 알고. 예. 그랬더니 그 보모가 문을 열자마자 그 집 안으로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그 보모를 앉혀놓고 경비 아저씨를 이제 타이로 손을 묶고 이제 겁박을 하고 나서 결박을 하고 나서 이제 보모한테 주민등록증 내놔라 했다는 거죠. 주민등록증을 주니까 신분증을 보면서 어딘가에 전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주민번호 같은 그런 것들을 누군가한테 불러주는 어떤 모양새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 보모의 신원을 알려준 것이냐를 두고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 전화한 핸드폰 자체가 먹통이었답니다. 배터리 자체가 없는 핸드폰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얘기로는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일종의 배우가 있다. 예. 내 뒤에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와서 뭔가를 훔쳐간다고 해도 너희가 나를 신고한다면 내 뒤에 있는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작게는 보모에게 어떤 경고를 한 거죠. 내가 너의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알고 있으니 네가 그렇죠. 만약에 나를 신고한다면 어떤 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를 한 차원이라고 이제 보여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괴한이 한 일이 정유라 어딨어?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모가 정유라 없다라고 했는데 위층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괴한이 이 사람들을 결박해놓고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이 6층에서 7층으로 올라가면 7층에 문이 또 있대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막 발로 찼어요. 나오라고. 정유라 나오라고 문을 발로 찼는데 그러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덮칩니다. 그러니까 정유라가 있는 7층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정유라는 안에 있고 바깥에서 누가 덮쳤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피해를 입은 마필 관리사였던 거고요. 그 마필 관리사랑 그 순간에 그 덮친 상태에서 몸싸움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던 걸로 확인이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이 피해자의 진술은 자기는 찌를 의도가 전혀 없었다. 겁만 주려고 한 건데 그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칼이 이제 그 피해자의 마필 관리사의 이제 등을 찌르면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커진 것이다라고 스스로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정유라 씨는 안에서 신고를 한 거고 그 과정에서 마필 관리사에게 본인이 굉장히 많이 맞았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얼굴 전체가 멍이 들어있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쇼잉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언론에서 최순실 씨 뒤에 누군가가 많다,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약간 겁을 먹은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낸 거네, 이 사람. 그렇죠. 본인 나름으로 이제 머리를 좀 쓴 거죠. 머리를 써서 내 뒤에도 뭔가 좀 당신들이 모르는 어떤 배후 지원 세력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주고 또 당사자로서는 자신의 그 신원 자체가 주소라든지 이름이 어딘가로 불려지면 두렵죠. 두렵고 만약에 무슨 내가 신고를 하거나 어떻게 되면 내가 보복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경비원과 이 보모 두 명의 어떤 신원 자체를 불렀다고 하거든요. 그럼 두 사람 다 일단은 만약에 신고를 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이 범인은 좀 노렸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배후는 없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딩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범행이 제법 치밀하게 좀 계획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뭐 평소에 그러면은 정유라랑 같이 사는 남자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얼굴은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보는데 오늘 이런 건 처음이에요. 남자도 얼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그건 아니에요. 아예 보지도 못했어요. 제 지인이라고 하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제가 알기로는 정유라 씨가 지금 나가서 한 거의 일주일 만에 지금 왔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불을 켜진 걸 못 볼 수밖에 없어요. 저기 지금 불 들어왔잖아요. 저 다 커튼 쳐요. 김성수 변호사님, 저기 관리자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 정유라가
별로 없는데 집에 예, 맞습니다. 어떻게 알고 들어갔을까? 그만큼 지켜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예전부터 계속 계획 범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뭐 일주일 전부터 그 서성 있는 CCTV가 잡힌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정유라 씨가 들어오는 것을 뭐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정유라 씨가 있는 것을 알고 올라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뭐 커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들어간 거 뭐 차량이 들어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이렇게 밖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올라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낮에 3시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인 강도 시간대가 아니거든요. 그것 자체도 정유라 씨가 워낙 집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시간에 들어갔을 수 있다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요일 오후 3시에 왜 들어갔냐에 대한 의문도 조금 풀리는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유라 씨가 이 마피 관리라는 사람은 아주 극진히 좀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영상을 좀 보고요.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면회 된다 그래서 왔는데 이건 안 돼. 제가 사고 나서 찢었잖아요. 보호자랑 얘기라고 스톱이 안 해요.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그냥 하고 있는 거. 불쾌해요.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생각을 따라하는 거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정유라 씨 삼성 지원 의뢰 전혀 모르고 계신가요? 그럼 지원금 같은 거 내역 같은 게 들어왔을 텐데 그 팀장 본인 팀장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럼 지금 집에 같이 있는 건 누구들이에요? 같이 뭐 저희 남자 일하시던 분들이고요. 마필관리사 쪽으로 오셨던 분인데 여기 같이 있으면서 이거죠. 저는 저 정유라 씨 인터뷰를 보고 조금 특이한 점은 엄마 얘기나 아빠 얘기할 때는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하는데 저 때는 조금 흥분 상태거든요, 정유라 씨. 예, 실제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일단 응급실로 실려갔고 바로 수술을 받았는데 예. 응급실에서 굉장히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오열도 굉장히 하고. 예, 굉장히 많이 굉장히 이 감정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이제 취재진하고 인터뷰하는 모습도 사실 취재진을 너무 여러 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지만 목소리의 끝은 굉장히 떨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 취재진을 만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연애를 가서 또 이제 듣기 싫은 질문도 듣고 카메라에 노출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면회를 가야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보여준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면회도 지금 거의 매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날은 취재진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수술복을 입고 몰래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연출이 수술복을 입고 몰래 들어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얼굴을 봐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자기 때문에 다쳤기 때문에 어떤 미안함도 굉장히 컸을 것이고 예. 지금 뭐 같이 있었던 어떤 시간들이 뭐 짧지 않잖아요. 독일에서부터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떤 뭐 친분도 작용을 했을 거고요. 미안함이 예. 굉장히 컸겠죠. 그런데 정유라 씨가 그 엄마하고 아버지 일에 대해서는 글쎄요. 또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 아주 차분하고 선을 명확히 그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정유라 씨로서는 자신이 어떤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자신의 아들이 아직 이제 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줄 저 마필 관리사. 이 이제 두 사람이 가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자신이 보호해야 될 대상은 자신의 아들인 거고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은 마필 관리사였던 거죠. 예. 이미 뭐 2014년 그 인천 아시안 게임 때부터 인연을 맺어가지고 지난번에 독일, 뭐 덴마크 이렇게 계속 도피 생활을 할 때 그때도 저 마필 관리사가 단순히 그냥 마필 관리사가 아니고 마을도 관리하면서 사실상 정유라 씨의 경호원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해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서 또 귀국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주말 이렇게 해서 만났던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뭐 정유라 씨와 저 마필 관리사의 어떤 관계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남다른 관계인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누군가 침입을 했고 예. 자신이 위해를 입을 만한 상황에서 이 마필 관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쨌건 그렇죠. 보호를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마필 관리사는 자기 때문에 이 칼에 또 찔렸고 병원에 예. 입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좀 감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정유라 씨가 상경하고 뭐 그런 기사들도 있었는데 선배님 결국에는 정유라 씨한테는 이 정도겠네요. 가족 부모님도 아니고. 사실은 정유라 씨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 지금 마필 관리사이시고요. 사실은 그 최순실 씨 일가에 일 도와주던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직원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하나둘 불리한 얘기를 한다거나 곁을 떠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랬는데 이 마필 관리사가 마지막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정유라 씨 기준에선 굉장히 신뢰할 만한 우리 집안을 굉장히 도와주는 나이는 어리지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로 이제 좀
관계가 어떻게 보면 친숙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날 그 범죄 현장에는 아이가 있었잖아요. 물론 그렇죠. 다른 층에 있었고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았지만 정유라 씨는 정말 이 사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그 모자를 지켜준 은인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사실 덴마크에서 이 두 사람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친밀해 보였다라고 그런 얘기할 모습은 정도고 있었죠. 예. 사실 정유라 씨의 예전 사실혼 배우자가 신 씨, 마필관리사 신 씨라는 걸 보면 정유라 씨가 그 마필관리사의 인연으로 시작해서 서로 사랑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런 걸 보면 새로운 또 마필관리사 또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는 게 이상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님, 결국에 오늘 재판부가 걸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만약 끝까지 안 나온다면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걸석 재판으로 진행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향후에는 걸석 재판에 대해서 뭐 재판부가 뭐 다시 한번 걸석 재판을 하겠다 매 기일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계속 이제 걸석 재판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걸석 재판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피고인이 사실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결국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그런 뭐 방어권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가능하면은 걸석 재판이 아니라 출석을 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속기간이나 이런 게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1월에 빨라야 1월에 증인신문이 끝날 텐데 지금 4월이면 이제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아무리 검토를 해봤을 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걸석 재판을 개시는 한 건데 가능하면은 계속 요청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적 하자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정석 지금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을 설득해서 과연 재판장에 데려올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이번에 이제 서울구치소에서도 얘기하기를 허리 통증 등으로 해서 계속 진통제를 먹고 있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뭐 걷는 운동 이런 걸 하고 있다. 하지만 뭐 전직 대통령이란 이런 걸 생각한다면 강제로 법원에 출석하게 하는 것은 좀 힘들어 보인다. 뭐 이런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좀 어려워 보이고요. 박 전 대통령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보를 봤을 때 과거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그때는 구치소장이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아서는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아마 안 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결국은 지난번에 재판 거부를 선언하면서 내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러한 어떤 논거를 이미 지난번에 살상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 재판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승부수를 그때 던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걸석 재판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송 변호사님, 지금까지는 두 전직 대통령이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설득해서 나갔는데 여기서부터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설득은 뭐냐면 그 교도소장에 가서 재판부가 강제로 구인해오라 그랬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제발 전 대통령님 강제로 끌고 가는 건 저도 좀 안타까우니까 제발 자진 출석해 주시고 아마 이런 식으로 설득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그 형사재판부도 지금 강제적으로 구인해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강하게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진 출석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불출석 사유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정도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끝까지 걸석 재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강제적인 수단을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고 실제로 강제로 그 출석시키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압박과 설득과 회유를 동시에 해서 출석하게끔 설득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국선 변호사들 선임된 분들도 주말에 다 기록 보고 다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변호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그 시간 내서 변론의 전략을 짜고 있는데 그 의뢰인이 좀 협조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관련 기사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거예요. 정유라는 안에 있고 바깥에서 누가 덮쳤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피해를 입은 마필 관리사였던 거고요. 그 마필 관리사랑 그 순간에 그 덮친 상태에서 몸싸움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던 걸로 확인이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이 피해자의 진술은 자기는 찌를 의도가 전혀 없었다. 겁만 주려고 한 건데 그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칼이 이제 그 피해자의 마필 관리사의 이제 등을 찌르면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커진 것이다라고 스스로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정유라 씨는 안에서 신고를 한 거고 그 과정에서 마필 관리사에게
본인이 굉장히 많이 맞았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얼굴 전체가 멍이 들어있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쇼잉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언론에서 최순실 씨 뒤에 누군가가 많다,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약간 겁을 먹은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낸 거네, 이 사람. 그렇죠. 본인 나름으로는 이제 머리를 좀 쓴 거죠. 예. 머리를 써서 내 뒤에도 뭔가 좀 당신들이 모르는 어떤 지원 세력이, 배후 지원 세력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주고, 또 당사자로서는 자신의 그 신원 자체가 주소라든지 이름이 어딘가로 불려지면 조사 결과 이 전화한 핸드폰 자체가 먹통이었답니다. 배터리 자체가 없는 핸드폰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얘기로는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일종의 배우가 누군가 있다. 예. 내 뒤에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와서 뭔가를 훔쳐간다고 해도 너희가 나를 신고한다면 내 뒤에 있는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작게는 보모에게 어떤 경고를 한 거죠. 내가 너의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알고 있으니 네가 그렇죠. 만약에 나를 신고한다면 어떤 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를 한 차원이라고 이제 보여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괴한이 한 일이 정유라 어딨어?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모가 정유라 없다라고 했는데 위층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괴한이 이 사람들을 결박해놓고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이 6층에서 7층으로 올라가면 7층에 문이 또 있대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막 발로 찼어요. 나오라고. 정유라 나오라고 문을 발로 찼는데 그러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덮칩니다. 그러니까 정유라가 있는 7층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알고 들어갔을까? 그만큼 지켜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예전부터 계속 계획 범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 전부터 그 서성 있는 CCTV가 잡힌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정유라 씨가 들어오는 것을 뭐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정유라 씨가 있는 것을 알고 올라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뭐 커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들어간 거 뭐 차량이 들어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이렇게 밖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올라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낮에 3시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강도 시간대가 아니거든요. 그것 자체도 정유라 씨가 워낙 집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시간에 들어갔을 수 있다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요일 오후 3시에 왜 들어갔냐에 대한 의문도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유라 씨가 이 마피 관리라는 사람은 아주 극진히 좀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영상을 좀 보고요.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면회 된다 그래서 왔는데. 아니, 면회 안 돼. 제가 사고 나서 찢었잖아요. 보호자로 여기다 스톱이 안 해요.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그냥 하고 있는 거지.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두렵고 만약에 무슨 내가 신고를 하거나 어떻게 되면 내가 보복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경비원과 이 보모 2명의 어떤 신원 자체를 불렀다고 하거든요. 그럼 두 사람 다 일단은 만약에 신고를 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이 범인은 좀 노렸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배후는 없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딩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범행이 제법 치밀하게 좀 계획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뭐 평소에 그러면은 정유라랑 같이 사는 남자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얼굴은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보는데 오늘 이런 건 처음이에요. 남자도 얼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하시는 그건 아니에요. 아예 보지도 못했어요. 제 지인이라고 하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제가 알기로는 정유라 씨가 지금 나가서 한 거의 일주일 만에 지금 왔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불 켜진 걸 못 볼 수밖에 없어요. 저기 지금 불 들어왔잖아요. 다 커튼 쳐요. 김성수 변호사님, 저기 관리자가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정유라가 별로 없는데 집에. 정유라 씨 집에 침투했던 강도의 범행이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일단 가장 큰 의문점이 왜 강도를 하면서 어딘가 전화를 왜 했느냐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배후설까지 나왔었죠. 누군가 정유라 씨가 법정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배우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와서 경찰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한이 처음에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집에 침입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택배기사라고 위장을 해서 경비원을 위협을 해서 6층에 있는 그 정유라 씨 집까지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보모가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기사인 줄 알고. 그랬더니 그 보모가 문을 열자마자 그 집 안으로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그 보모를 앉혀놓고 경비 아저씨를 이제 손으로
넥타이로 손을 묶고 이제 겁박을 하고 나서 결박을 하고 나서 이제 보모한테 주민등록증 내놔라 했다는 예. 거죠. 주민등록증을 주니까 신분증을 보면서 어딘가에 전화를 하면서 이 신분,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주민번호 같은 그런 것들을 누군가한테 불러주는 어떤 모양새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 보모의 신원을 알려준 것이냐를 두고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경찰